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A87브룩입니다. 얼마 전에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프리랜서가 안 되는 일이라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프리랜서는 디자인이나 컨텐츠 또는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스킬을 보유한 사람만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내가 프리랜서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와 사례들을 찾아보니까 꼭 그렇지만 다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과 내용은 과연 내가 가진 스킬로 프리랜서를 할 수 있을까 혹은 투잡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내가 가진 스킬이 시장성이 있는지 그리고 팔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인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약간의 시장 조사가 필요해요. 일단 크몽이나 숨고와 같은 서비스를 활용해 보도록 하죠. 두 사이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킬을 내포하는 상위 키워드를 입력해 보세요. 영상이나 디자인은 뻔하니까 회계로 검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많거나 혹은 적은 수의 회계와 관련된 다양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킬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상품에 대한 가지수와 평점 그리고 이용자 수를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볼게요. 그러면 대충 내가 이 스킬로 이러한 것들로 프리랜서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반대로 소비자들은 대충 이 정도의 니즈를 가지고 있구나 하고 감을 대충이라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키워드 광고 및 트렌드 등을 조금 더 활용을 해서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니즈를 조금 더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제가 또 나중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여튼 이렇게까지 했는데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킬이 소비자들에게 니즈도 없고 프리랜서 혹은 투잡으로서 시간만 쏟고 수익 모델로서 전혀 매력이 없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깔끔하게 이 생각 접고 그냥 본업에 충실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반대로 어느 정도의 니즈도 형성이 되고 수익 모델로서 좋을 것 같다 혹은 애매하다고 판단되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은 판매할 상품 또는 제공할 서비스를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 조금 더 복잡하고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료조사도 필요하죠. 앞서 회계와 관련된 예시를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그 연장선으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회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보다 좀 포괄적으로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회계 또는 격리 업무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실무적인 스킬이 필요할 수 있겠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절세 방법이라든가 개인 재무 관리를 위한 약간의 경제적 관리 또는 컨설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복잡하게 내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소비자 집단이나 그들의 니즈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다면 선택을 해야 돼요. 내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 모두에게 다 상품화 서비스를 판매를 하고 싶지만 처음부터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프리랜서와 투잡 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 조금 더 적합한 혹은 내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소비자 집단과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 만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선택까지 했다면 그 다음은 어떤 상품을 판매할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앞서서 예를 들었던 격리 업무를 보는 사람들에게 실무적인 스킬을 충족하는 그런 상품을 판매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원데이 클래스가 있을 수 있고요. 혹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상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스터디나 교육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판매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시간을 내기가 어렵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조금 어렵고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매뉴얼을 만드는 게 오히려 나에게 조금 더 맞는 상품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때는 단순히 타이핑을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노하우가 담긴 엑셀 포맷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과 소스도 곁들인다면은 굉장히 좋은 상품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상품까지 이제 생각을 했다면은 판매를 해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판매를 실제로 했는데 이게 문제가 발생하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매뉴얼도 만들고 이런 수고스러운 작업들을 다 했는데 잘 팔릴까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이거는 저도 장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전히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프리랜서로서 활동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수익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바로 프리랜서로서 활동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일단 직장에서 안정적인 경제적인 안정성을 확보를 하시고 조금씩 투자 형태로 활동을 해보다가 영역을 확대를 하고 확장을 해 나간다면 이제 회사를 때려치고 이제 먹고 살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저처럼요. 바로 그때 프리랜서로 전향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같은 이유로 제가 지금까지 소개드린 방법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프리랜서로서 가능성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도전하고 시도해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거든요. 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번아웃이라던가 매너리즘, 직장 다니면 다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저는 이러한 문제들을 이 과정을 통해서 극복을 했어요. 가능성을 받고 못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자신에 대한 성취감과 혹은 실패는 했지만 도전이라는 부분에서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내 스스로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연봉하고도 직결되니까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소개드린 방법을 한 번은 시도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에이터 A87 부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